한국 축구의 에이스 이강인이 소속팀인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물론 최적의 포지션은 아닌데요.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이강인 입장에선 포지션 경쟁에서 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PSG 감독도 이강인이 공격 포지션에서 뛰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PSG 사령탑인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루이스 엘리케가 이강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23일 리그앙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PSG 입장에선 보너스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24승 5무를 기록, 2위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와의 격차를 22점이나 벌리면서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PSG의 리그앙 관련해서 남은 목표가 있다면 무패 우승이 될 수 있습니다. 5경기를 전부 이기면 승점 92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면서 리그앙 역대 최강의 팀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챔스 4강전 아스널전일 것 같습니다. 아스널을 이기면 FC 바르셀로나와 인터 밀란의 맞대결 승자와 결승전 단판 승부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낭트전 사전 기자회견 때 최근 PSG 입지가 좁아진 이강인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일 르 아브르전에서 모처럼 실전 선발로 나와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뛰었던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 시절 중앙 미드필더로 보긴 했지만 PSG에 와선 공격 기능이 우선시되는 포지션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수비형 미드필더 보직 변경은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이강인을 르 아브르전에서 아주 낯선 자리에서 뛰도록 했다. 그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강인이 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만족스러운 눈치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강인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밝힌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훌륭한 기술을 해낸다며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강인의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 자리에서 경기할 땐 수비적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종의 테스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을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난 그럴 때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을 보길 원한다. 이강인이 좋아하지 않는 포지션이라도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결국 이강인이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 공격수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강인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그의 기술은 인정하는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로의 쓰임새를 보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요. 현재 공격진은 두에 흐비차, 바르콜라 등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중원 구성에서 비티냐, 네베스는 붙박이이고 여기에 이강인이 합류하여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봐도 이강인은 선수가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적인 키패스를 많이 날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뿐 아니라 어린 시절을 보낸 스페인 리그 복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매체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본인이 PSG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구단이 이강인이 싫어서 방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이 팀을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PSG는 세계 최고 부자 구단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 정부 산하 투자기관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연봉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정적인 환경이 자기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SG는 프랑스 리그 1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11년 동안 9번 우승했고 선수단 전체 시장 가치는 9억 2,350만 유로 약 1조 4,800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PSG보다 시장가가 높은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아스널, 바르셀로나, 리버풀 뿐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없고 최고 성적은 2019년도 시즌 준우승입니다. 2번 더 준우승했지만 지금은 8강, 16강 정도 실력입니다.
높은 연봉과 편안한 생활 속에서 안주하면서도 한계를 절감한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유망주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PSG에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6경기 6골 5도움을 마크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늘었지만 평균 출전 시간은 64분에서 54분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6골은 모두 2024년에 나왔고 올해는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지난 시즌에 9경기에 출전하였고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서고도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정체하는 느낌인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바둑돌을 옮기듯 선수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PSG는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보장된 팀입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이강인의 결별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을 잘 아는 지인은 이강인이 PSG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팀 분위기가 전투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강인은 더 많이 뛰고 더 싸우면서 성장할 구단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축구는 기술 중심 철학을 가진 지도자에게 더 잘 맞는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맨유의 루벤 아모린 감독 등 기술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들이 이끄는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넉넉한 데다 PSG는 굳이 이강인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이강인의 확고한 이적 의지가 있어도 이적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이제 어느새 24세가 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한 번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 정상급 선수로 머무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더 높은 강도에서 더 오래 뛰고 더 강한 상대와 계속 맞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강한 상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의 바람대로 이번 여름 이적하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